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중긴 기본, 등기나 건축물 대장 이런 부분을 확인을 못 해봤다, 확인을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PC로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아파트에 몇 평짜리냐, 아니면 내가 상가 건물에 다가구 주택에 몇 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주택 85회비가 넘으면 사실 부가세가 발생된다는 내용을 부동산도 모르고 일반인들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건축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부에서 민원 24시를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띌 수 있고 초본도 확인할 수 있고 지적도 토지용의 예방접종, 당연히 로그인만 하면 다 확인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저는 계셨다는가를 처음 알았는데, 물론 별거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면 되는데 여기서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부가세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누르고 회원 신청, 비회원 신청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원 같은 경우는 금융공인인증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비회원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를 다 클릭을 하시고 이름과 주민번호,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력 확인란에 이 번호만 기재를 하시면 이렇게 건축물 대장 초본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급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열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 발급해서 제출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리시면 소재지, 내가 확인해야 될 내 건물이면 내 소재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건물이면 다른 사람의 건물 소재지, 물론 다른 사람의 건물 또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체크를 다 하죠. 여기서 글씨를 바로 못 쓰기 때문에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번지수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신주소가 아니라 구주소로 해서 검색을 해서 누르면 밑에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한 번 더 그 동네가 나옵니다. 그 동네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런데 이게 보안에 문제가 되는지 창 하나가 새로 뜨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뜨지가 않네요. 신청하기를 뜨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보안 문제상으로 그런지 일단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뜨지가 않은데 여기서 작은 창이 나왔을 때 일반 건축물의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화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서 열람하기를 그대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대지 위치,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구주소, 주소가 나오고 건축주가 누구며, 설계는 어디서 했고, 주차는 옥내 주차, 옥외 주차 몇 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각 층마다 평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 층마다 평수가 나오는데 1층 소매점 같은 경우는 사실 계단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제곱미터가 실제 평수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계단실이 몇 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가구면은 세 가구에 대한 면적이 개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죠.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초 건물 등기를 했었던 날짜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사실 많이 볼 수가 없는데 변동일이라고 나오는 여기 기재사항이나 아니면 여 밑쪽에 보면은 불법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면은 불법 건축물 대수선 건축물이라고 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4층 옥상 가대기를 쳤을 때 불법 건축물이나 아니면 1층에 가대기를 쳐서 창고 형태로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었을 때 대수선 불법 건축물로 해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주인세대 한 가구만 있는데요. 현재 면적을 보면 92.95라고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주인세대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평수가 두세 평 정도 됩니다. 네, 실평수가 91.95가 아니고 한 가구만 있어도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빼주게 나면은 이게 85회비가 이하로 되죠.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일반 주택, 다가구 주택 다 포함해서 85회비가 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건물들은 실제 매매를 했을 때 부가세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부동산들도 태반이고요. 일반인들은 더욱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부가세 별도라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가세 별도를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지만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를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상가 부분만 당연히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상가 임대에 대해서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묻지 않고 넘어가고 계약금이 지불되고 나서 향후 잔금 때 멋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는 우리가 상가 부분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지만은 상가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부가세 10% 별도다. 그렇게 되면 잔금 칠 때 그 주택의 투룸, 쓰리룸,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85회비가 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85회비가 넘으면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 국민주택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협소주택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서 85회비를 넘지 않았고 복층을 넣었을 때는 복층 건축비용은 들어가도 건축물상에 건축물 면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복층을 공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85회비가 안 넘어서 당연히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되는데요. 사실 신축 건물의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1층에 상가를 놓고 2층, 3층까지만 주택으로 개별로 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층이 이상의 복층이 아닌 2, 3층을 주인세대 즉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85회비가 넘어서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잔금 쳤을 때 신규로 매입을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부가세를 아무 생각 없이 작성을 하고 잔금 때 매도인이 부가세는 주택에 포함이 된다. 부가세 별도니까 안분으로 계산을 해서 매매금액의 10%, 물론 주택의 토지는 부가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주택이 85회비가 넘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부가세가 발생을 돼서 여기에서 2천이든 3천이든 안분율의 10%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 부동산에서도 난감하고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나는 부가세를 지불을 했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물론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일반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협소주택까지도 85회비가 당연히 안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를 별도라고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지만은 계약서 당시 주택 부분까지 포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가인 줄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겪어보지 않거나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 물론 제 방송은 부동산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얘기가 길었기 때문에 등기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해서 프린트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는데요. 수시로 작성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등기라고만 이래 쳐도 등기부 열람이라고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인터넷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디와 마찬가지 비번을 같이 넣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셔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열람은 가능한데요. 열람하기를 들어가셔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면 집합 건물을 눌러주시고, 자, 다운로드가 통합 설치 다운로드가 안 되면 이런 식의 다운로드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게 되면 쭉쭉 설치하라는 걸 그대로 다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설치가 완료돼서 다시 열람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아파트면 집합 건물 그리고 소재지를 클릭을 해줘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소지면 치주시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기를 누르시고 선택을 누르시고 확인을 해서 등기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전부를 볼 것이냐 일부를 볼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전부를 다 포함한다고 해서 확인을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700원의 이용료를 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폰으로 결제를 하셔도 되고 무통장 입금을 하셔도 되고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 주택분 따로 상가분 따로 하면 700원, 700원, 1,400원이 들죠. 어차피 건물분만 대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을 아까 보면서 국민주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중점 있게 보시면 되고요.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집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을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집에 아파트에 등기부 열람을 했다가 나도 모르는 대출이 등기부에 확인이 되었을 때 부부싸움의 시작은 등기부였습니다. 괜히 부동산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열람을 가르쳐 줬더니 몰래 대출했는 게 걸려서 집안이 사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는 유료고요.
건축물 대장은 무료니까 무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